지난 시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교육 더베프의 대표 이미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람직한 사회적 리더를 만나 그들의 삶과 인생 철학을 들어보는 함께 가는 길. 문화예술교육 더베프를 이끌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함께 키워가고 있는 이미희 대표를 만나봤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 중에 이번 시간 그녀가 말하는 더베프의 꿈 함께 만나보시죠. 그 국제 교류 사업도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보통 이제 몇 년 전까지는 좋은 외국 공연을 많이 가지고 오는 거, 그다음에 저희 공연이 가지고 가는 거, 그런 거에 조금 치중이 돼 있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그 전해에는 저희가 장애 어린이 축제라는 걸 해요. 저희 단체에서 제일 큰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에 좋은 공연을, 우리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사실 외국에 나가서 보기도 경제적인 것 다 포함해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아주 보여주고 싶은 좋은 공연을 갖고 와요. 그런데 특히 외국에 어떤 멋진 극단이 있냐면 오스트리아 팀인데 다운 증후군 배우가 있어요. 그리고 비장애 배우가 같이 만드는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 처음에는 저 친구가 다운 증후군은 약간 좀 얼굴이 독특하니까 그렇구나 했다가 초반 중반부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배운 거예요, 그 사람은. 독특한 몸짓을 하는 배우. 그 팀을 올해도 모시고 오거든요. 예, 그래서 장애 축제에 이제 그 팀을 모시고 와서 얼마나 멋진 예술가가 될 수 있는지. 장애는 조금 다른 거지 그것 때문에 뭐가 절대로 안 되고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 비장애 예술인도 비장애인도 장애 어린이들도 보면서 훌륭한 예술 작품과 함께 그것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올해 아마 가장 큰 국제교류는 그 팀을 초청하는 게 될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 공연이 일본에도 가고 그렇게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 국제 교류 사업 이외에도 그 더베프에서도 네.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가장 큰 것이 이제 축제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장애 어린이 축제는 올해 12년 되는 축제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공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조금씩 생기고 그래서 이 수익을로 뭘로 할까 하다가 어떤 경제적이건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이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없는 친구들에게 직접 보여주자. 그래서 그러면 축제라는 걸 만들면 우리나라에 장애 어린이를 위한 축제가 없어요. 장애인 축제는 있어도. 그래서 이틀이든 하루든 좋은 맛있는 것들 많이 차려놓고 얘네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차려놓고 얘네들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마음껏 보게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물론 아직도 그게 제일 커요. 그래서 장애 친구들이 요즘 공연값도 막 2만 원, 3만 원 하는데 공연을 보러 가면 걔네들이 반응이나 이런 게 조금 틀리잖아요. 소리가 크다든가 반응이 좀 늦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그 공간이 좀 크죠. 휠체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장애 친구들과 어머니들이 컴플레인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자리를 좀 바꿔달라든가. 그러면 얘는 또 얘대로 장애 친구와 그 부모는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문화 공간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 특히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늘 가을에 이틀쯤 우리나라 좋은 공연, 걔네들이 볼 수 있는 또 해외 공연 이런 걸 이런 멋진 공연장에 쫙 앉혀놓고 그 친구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서울시 기금, 뭐 문화예술위원회 기금, 또 예술가들이 아주 차비만 받고 오세요. 좋은 일 하는데 재능기부처럼 그렇게 해서 가을에 이틀 동안 잔치가 열리는 거죠. 네. 축제라는 게 사실은 즐기는 거니까. 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 이틀 동안은 정말로 뭐 눈치 보지 말고 만약에 청각장애 친구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어떤 공연에는 뭐 수화, 또 시각장애 친구들은 점자, 팜플렛.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공연에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만든 그런 걸 조금 더 보조 장치들을 많이 해놓는 거죠. 근데 장애 아동에만 이제 국한하지 않고 그 가족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맞아요. 있다면서요. 네. 작년에는 특히 주제가 장애 어린이와 그 형제 자매,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았었어요. 그 장애 친구들, 사실 장애 친구들이 행복하려면 그 부모와 형제들이 더 건강해야 되거든요. 지치지 않고. 그래서 저희 축제는 물론 장애 어린이들이 보는 공연이나 프로그램도 많지만 아이들 좀 이렇게 맡겨놓고 엄마들이 와서 엄마들을 위한 공연을 보고 막 신문지 찢으면서 자기 좀 치유 프로그램도 하고 형제자매 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제 내 마음의 무지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장애 형제를 돕기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예. 걔 목까지 더 잘해야 되는 것 아니면 엄마 아빠가 걔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자기는 방치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치유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 2달간 전문인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기도 했어요. 네, 중요하죠. 네. 네. 엄청난 배려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장애 친구들이 만약에 혼자 올 수 있다면 걔네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꼭 보호자가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호자를 위한 또 보호자와 장애 친구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죠. 네. 좀 이렇게 시각을 조금만 달리해도 참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이 좀 많네요. 네, 더벨프가 참 수상 경력이 굉장히 화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상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희가 그 공연 단체이기 때문에 공연을 하면 상을 많이 주세요. 예, 감사하게도. 왜냐하면 그 극단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극단이 다 만들 수 있는 공연을 뭐 우리까지 뭐하러 하냐, 그런 이사장님의 뜻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남들 안 하는, 관객이 들기 힘든 청소년을 위한 공연도 했었고요. 또 박정자 선생님이죠. 박정자 선생님은 뭐 우리나라 연극계의 대모고신데 그분이 난생 처음, 그분 생전 처음으로 어린이를 위한 공연을 또 저희한테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의미 있는 공연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일 의미가 있다 하면 2008년도에 받았던 건데 저희가 그때 예산도 너무 없고 그래서 장애 어린 축제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아, 이제 2년에 한 번씩 할까? 다른 잘할 수 있는 단체에 넘길까? 덜컥 그때 장애인 먼저 실천 대상을 주신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그때 뭐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 대부분 타고 저희는 사실 비장애인 단체인데 그래서 비장애인이면서 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했구나. 앞으로 더 해라. 그래서 그때 이제 대상을 주신 바람에 매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됐던 그런 상이었어요. 예.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희가 우수예술 경영 단체 상도 받고요. 네. 그러니까
예술단체의 그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재정 자립도도 조금 더 높이고 이런 데 애썼다 그래서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상이 제일 의미가 있어요. 네. 그 더 베프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됐잖아요. 네. 공연 예술 단체가 사회적 기업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네, 그래서 그 서울시에 이번에 13개 우수 사회적 네. 기업이 뽑혔어요. 근데 이런 문화단체는 3곳이에요. 중구에는 또 한 곳만 뽑혔어요. 네. 맞아요. 되게 힘들고,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틀려요. 문화예술단체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펼치는 게 목적이고 목표지, 무슨 뭐 재정 자립도라든가 회계라든가 우린 그런 거 못해도 돼. 당연히 마이너스 나지. 예술가들은 가난한 거야. 그런 생각에 네.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사회적 기업은 거기에 재정 자립도도 해야 되고 회계도 네. 그리고 젊은 일자리도 줘야 되고 그래서 그 마인드를 바꾸는데 한 2년은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영리 단체고 예술 단체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지 마라가 아니라 수익을 열심히 내서 좋은 일에 쓰는 거예요. 네. 그 수익을 뭐 이런 공간 넓히고 뭐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뭐 공연도 좋은 공연을 많이 냈고요. 또 대기업에 우리 공연을 사가라, 우리 프로그램을 사가라 제안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제일 큰 사업인 축제라든가 네. 또 뭐 어르신들, 다문화들 위한 사업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형이라고 저희 단체의 프로그램을 취약계층들이 취약계층들한테 많이 보급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둔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몇 년째 잘 하고 있죠. 네. 그 더 베프의 구성원들 마음가짐도 네. 좀 많이 달라졌나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사실 근데 네. 그 사회적 기업 되기 전과 된 후가 저희 단체가 그렇게 달라진 건 사실 없어요. 그 사회적 기업이 됐다고 해서 네. 뭐 안 했던 사업을 뭐 더 확장을 한다거나 그런 건 사실 없고요. 쭉 해오던 거에 대한 어떤 인증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명예가 제일 커요. 네. 네, 저도 그렇고 네. 제가 사회적 기업이 됐다고 해서 뭐 떼돈이 막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어서 어디 얘기할 때도 우리는 나라에서 인정을 해준 좋은 또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기업이다. 문화예술단체다. 우리는 이거다라는 어떤 자긍심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인터뷰할 때도 뭐 저희 면접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쭉 해온 일에 대한 어떤 칭찬 혹은 네, 보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책임을 가지면 좋을까요? 특히 요즘처럼 이런 슬픈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럴 때는 정말로 책임감이 커요. 그러니까 맞아요. 도시락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휠체어 만들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는 사실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게 그분들이 자기 상처를 객관적으로 보고 바깥으로 약 달라고 나는 약이 필요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오실 수 있는 힘을 드리는 게 저희 사실 목표예요. 네. 예,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때도 아까 그 직장맘 프로그램도 무슨 문제 해결을 막 해주는 거 약을 발라주고 이게 아니라 아 내가 이곳이 아프구나 아 내가 이걸 치유하려면 뭘 해야 되겠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 단체의 이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은 이번에 무슨 세월호나 이런 거에 가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네.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놓쳤을 때
얼마나 많이 큰 문제가 생기는지를 그냥 머릿속이 아닌 뼛속으로 느낄 수 있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자신, 저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들에게 자각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저희 책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그런 목적 의식을 갖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이번에는 대표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더 베프와는 언제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여기가 9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네. 97년도에는 제가 인형놀이 강사로 했었어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네. 그러다가 98년도에 정식으로 이제 기획실장으로 입사가 된 거죠. 예, 그래서 97년도에 아이들 만났으니까 뭐 초창기부터 같이 일했죠.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연극을 하셨던 건가요? 네, 연극을 하고 네. 마임하고 인형극하고 또 아이들 만나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었어요. 대학 시절에는 네. 화학을 전공한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어떻게 연극을 하게 되셨는지요? 저희 언니가 네.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었어요. 굉장히 예쁘고 네.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늘 비교를 당했어요. 이제 저희 부모님이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시겠지만 안 했다고 하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비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가치 없는 사람인 것 같았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저는 이제 뭐 글 쓰는 걸 좋아해서 네. 연극 같이 우리 연극할까 1학년 때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본을 쓰게 되고 섹스피어 공연을 하는데 주인공 맡은 애가 이제 저처럼 지금 아주 심하게 감기에 걸려서 못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대사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대역으로 했는데 네. 너무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진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멋진 사람. 사실 자긍심은 나 스스로 우러나와야 되는데 네. 저는 외부인이 저한테 힘을 줘서 아 그렇구나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연극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연영과는 뭐 완전히 딴따라라고 해서 되게 부모님들이 내켜하지 않는 거여서 네. 아 그럼 저는 실험도 좋아했으니까 일단 화학과를 간 다음에 동아리를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연극 동아리를 그때는 서클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뭐 학교는 뒷전이고 그때 너무 행복한 4년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극단에 들어가고 딴 일은 안 해봤어요. 네. 연극이 주는 매력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네. 잘 모르겠는데 저 스스로 빛이 나게 하는 게 연극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전 마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마임이든 인형극이든 연극이든 아무리 제가 작은 역할을 해도 또 뭐 주인공이니까 뭐 몇 번 나오지도 않고 관객이 제 이름을 몰라도 무대에 섰을 때 제가 큰 소리로 뭔가 연기를 했을 때 저 안에서 막 바짝바짝바짝 빛이 나는 그런 느낌? 끝나고 나서도 막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쁜 언니보다도 제가 네. 더 잘난 사람 같고 제 스스로 그 누구보다도 지금 내가 일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초라할 수 있지만 무대에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잘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힘을 갖게 해준 게 연극이에요. 네. 그 무대 위에서 참 다양한 삶을 연기를 하셨겠네요. 그렇죠? 예수님도 해보고 저는 남자 역할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좀 키가 줄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키도 좀 크고 소리도 좀 크고 그래서 남자 역할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애착이 갔던 역할 있으신가요? 네, 역할은 뭐 네. 다 되게 좋았는데 제가 연출을 처음으로 했던 작품이 있어요. 저희 학교는 뭐 2학년 되면 이제 연출을 한번 워크숍 연출을 시키는데 전혀 모르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 친구들하고 맨날 밤새고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해가면서 작품 만들었던 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요.
지금도 제가 공연을 할 때 배우들에게 네. 지시하거나 뭐 할 때 그 학교 때 후배들하고 했던 그 열정적인 작업이 기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연기를 하실 때와 연출하실 때 많이 다른가요? 연기가 재밌죠. 그래서 네. 저희 배우들한테도 늘 그래요. 저희 남편도 연극 배우인데 얘도 돈을 못 벌어도 배우가 최고인 것 같다고. 예, 연극 배우가 그냥 저는 다른 걸 많이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배우가 사실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제가 배우보다는 연출 쪽에 많이 있는데 대리 만족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배우들을 지시해서 공연에 올라가서 성과가 굉장히 좋을 때 그 만족감도 굉장히 커요. 예, 아주 틀리죠. 근데 기회만 다시 되고 다시 할 수 있다면 배우를 다시 해보고 싶어요. 네. 요즘은 바쁘셔서 직접 연기를 하기는 힘드시겠어요. 그렇기도 네. 하고요. 조금 뭐 어르신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체력도 그만큼을 막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이 사실 안 되고 네. 대표를 하다 보니까 뭐 하나에 몰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운영도 여러 가지를 봐야 되니까. 근데 연극은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그거에 미쳐야지 하나가 네네. 겨우 나오니까 제 욕심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연극을 하시다가 이제 어린이 교육 쪽으로 네. 진로를 바꾸셨는데 네. 처음에 이제 주위 반응이 어땠나요? 역시 제가 어린이와 잘 맞는 줄 그것도 제가 찾은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저희 선배님 극단에 오면 어린이 극도 하고 교육도 한다. 그래서 내가 그게 맞을까? 맞을 거야. 즐겁더라고요. 아이들하고 하는 게. 예,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만나서 프로그램 하고 또 걔네들이 볼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막 인형 깎고 그게 이제 저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까 다시 해보고 싶냐고 말씀하셨지만 성인극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가족이 볼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네. 싶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주위도 그렇고 천직이라고 그래요. 잘 어울린다고. 네. 성인극이랑 어린이 연극이랑 크게 다른 점이 있을까요? 대상이 틀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게 대상이 틀리면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려지니까요. 어린이 극은 그들에 맞는 대사가 또 따로 있고요. 또 교육적인 게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른들은 걸러서 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이렇게 빛과서 막 보여줘도 어른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이런 자극을 주는구나 걸을 수 있고 그런데 어린이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필터링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또 이야기 자체 주제 정하는 것부터 완전히 틀려지니까요.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공연은 예를 들어 어떤 공연은 그 하나를 보여줬을 때 어른들이 얻어가는 몫이 있고 아이들이 얻어가는 몫이 있고 그런 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연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단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일 지향하는 건 사실 그런 공연이에요. 전체가 볼 수 있는 가족극. 근데 성인극과 어린이극을 따지라면 저는 어린이극 쪽이 훨씬 제가 재밌어요. 네. 혹시 대사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되나요? 네. 제가 잘하고 싶은데 네, 소리도 엉망이고 이거는 편집해 주실 거죠? 또 네, 우리 배우들이 잘하는데 또 제가 했다가 선생님도 못하면서 이러면 아이들이 연극을 보면은 반응이 어떤가요? 저희 연극이요? 네. 일단은 저는 이런 연극이나 이런 거는 음식으로 우리 배우들한테 비유를 해요. 아무리 영양가가 좋아도 맛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보기 좋아도 맛있어야 된다고.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미라는 게 꼭 막 깔깔깔깔거리고 캐릭터들이 나와서 우당탕거리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 감동도 재미라고 볼 수 있고
눈물도 재미인 거죠. 그런 게 담겨 있어야 되는데 저희 작품, 제 작품이 제일 재밌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뭐 그런데 그런 요소를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만들기 때문에 나쁜 공연은 절대로 안 만들죠. 맛없는 공연은 안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맛없어하는 공연, 먹지 않는 공연, 그런 공연은 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영화를 볼 때와 또 연극을 볼 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그 크기가 좀 다를까요? 네,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어른도 마찬가지죠. 네. 그 영화는 몇 번 걸러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일 좋게 만들어진 거. 그리고 떨어져서 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의도가 감독과 촬영 감독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저 배우의 눈물이 이번 장면에 중요해. 그럼 쫙 클로즈업하고. 네. 그러면 다 만들어진 걸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의도대로. 근데 연극은 물론 연출과 제작자가 의도대로 만들지만 그 의도대로 편집해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관객이 알아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도와 또 연출과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로 앞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딴 튀기고 물 튀기면서. 네. 그게 자극이 굉장한 거죠. 그리고 또 어린이들은 그런 걸러내는 능력이 없어요. 네.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나쁜 역할을 하면 저 사람은 가서 때려야 되고. 예, 그래서 아이들 연극, 네. 물론 모든 아이들에 대한 게 다 중요하지만 아이들 연극은 그야말로 제일 중요하고 무서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뭐 어린이 연극하는 배우들이나 더 훈련 받아야 되고 더 스스로 교육 받아야 되고 아이들에 대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예. 같은 연극을 봐도 아이들에 따라서도 받아들이는 그 내용이라던가 다르겠네요. 그렇죠. 많이 본 친구들, 네.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많이 본 친구들은 또 공연장에서의 예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예절을 지킴으로써 더 잘 공연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잘 봤던 애들과 안 본 애들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또 엄마 아빠가 공연 보기 전에 걔한테 책을 읽어주고 네. 우리 이런 거 보러 갈 거야. 팜플렛 보여주고 이 사전 교육을 한 어린이와 못 받은 어린이가 굉장히 틀리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순회 공연을 많이 가는 거예요. 어떤 지역적인 특성상 네. 그런 교육을 그런 체험을 많이 할 수 없는 친구들에게 가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계속 가서 공연 보여주고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걔네들이 클래식도 저도 뭐 잘 모르지만 많이 들어야 귀가 뚫리고 또 그 음악에 담긴 이야기를 알면 알수록 들리고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경험 치수와 또 경험한 예술 작품의 그 퀄리티에 따라서 걔의 그 풍요로운 말랑말랑한 인생, 말랑말랑한 어린이 되는데 그런데 크게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그 아동을 위한 어떤 공연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있기도 했었어요. 네네네. 예, 대학로에도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라트 어린이 극장이라고 어린이 그 영어 연극 주로 하는 데도 있고 근데 굉장히 슬펐던 게 대학로에 이제 극단 사다리에서 처음으로 원더스페이스라는 사다리 예술극장 1, 2, 3 전관이 다 어린이 그 네. 전용 극장이었었어요. 그래서 꿈과 희망이었죠. 아 이게 되는구나. 근데 결국은 그게 바뀌고 운영이 안 되고 어른 공연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다른 공연 단체로 없어져 버렸죠.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그 소비의 어떤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글쎄요, 분명히 되거든요. 네. 분명히 돼요. 왜냐하면 뭐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엄마들이 다른 걸 다 줄여도 내 아이에 대한 교육에
학비는 안 줄이잖아요. 네. 절대로 안 줄이는데 그 운영이나 그런 것들 그런 게 정말 될 줄 알았어요. 네, 될 줄 알고 또 잘 됐었고 근데 결국은 굉장히 오래 운영되다가 이제 이게 안 되는 거 보니까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 기금이 굉장히 많아요. 네. 기금이 저희도 이제 공연할 때 기금 받아서 공연을 하는데 또 기금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금 의존도가 있어서 기금을 받으면 공연을 하고 기금에서 떨어지면 공연을 못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관객 수입으로 이 공연을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공연 만들어서 좋은 마케팅해서 아이들이 제 돈을 내고 부모님들이 대가를 치르고 공연을 보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많이 속상하죠. 많이 속상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어떤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계신데요.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아이들이 이제 문화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불평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 어떤 실태가 정확하게 어떤가요? 저희 조카가 호주에 살아요. 제 동생이 호주에 살아서 어린이날 이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어린이날이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가 봤더니 여기는 1년 내내 어린이날이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콱 왔어요. 예. 그만큼 즐길 거리가 많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1년 내내 보호받고 배려받고 네. 교육받고 그런 기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지역별로. 근데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고 장애인의 날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만든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혜택받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하루라도 좀 해주자 이런 거겠죠. 예, 그게 굉장히 속상했었고 사실 문화가 서울에 너무 심하게 편중돼 있어서 지역에 뭐 저희가 공연 가면 생전 처음 공연 본다는 친구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예, 그래서 어린이 공연을 갔음에도 그냥 동네 잔치처럼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쫙 모여서 공연 보시고 막 이렇게 마을에 가서 잔치하듯이 하시고 그걸 보면 정말로 거리가 없는 거죠. 근데 지역의 예술가들을 살려야 된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지금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내려와서 좀 가르쳐 달라. 내려와서 이런 매기자 교육 좀 해달라 해도 그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통비, 네. 숙박비. 그럼 또 이게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럼 또 자체적으로 하니까 또 훈련되지 않은 배우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 눈에 또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아직은 그런 상태예요. 예, 제가 보기엔. 근데 분명한 건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정책을 다루는 분이나 이런 예술가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예술가들이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서울에 있는 공연 비싸게 만드는 거 가져가 갖고 그냥 판매하고 이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교육과 공연을 만들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더 베프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대표님만의 철학이 있으신가요? 네. 행복한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도 물론 행복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저희 직원이죠. 저희 직원들도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행복해야 되고 또 저희는 이제 기획자고 저희 전속교사들은 이제 연극 배우인데 이 연극 배우들이 아이들과 만나서 하는 그 시간 자체가 다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획회의나 뭐 무슨 회의할 때도 이게 행복한 건가? 우리도 행복하게 하자. 예, 그래서 여기 오는 프로그램을 하러 오는 사람 또 이렇게 인터뷰 오시는 손님들 저희 있는 사람들 다 이 공간에 있음으로써 행복한 시간이 되는 그런 공간이 만들게 하자.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청소년과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네. 그런 분으로서 이 사회에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혹시 있으세요? 네. 저희도 이 방송을 보는 분도 대부분 성인들이실 텐데 저희도 어린이와 청소년 시기를 분명히 겪었어요. 분명히 겪었는데 잊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부모님에게 바라는 게 다 있었을 거고 그게 우리 지금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저희한테 바라는 거거든요.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믿어주는 거. 근데 그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 아이들 교육하거나 또 내 아이와 같이 가정 속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살거나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만큼 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은 그냥 기본인 거죠. 네. 사랑하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옷 입히고 싶고 그런 거 말고 얘가 뭐가 잘못됐으면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해주 자극을 주고 그걸 분명히 깨닫거든요. 기다려주면 분명히 아이들은 깨닫고 아 이게 잘못된다라는 걸 알면 그 다음에 분명히 바뀌어가거든요. 어른들이 계속 잘못됐다고만 해요. 뭐 휴대폰이 뭘 어떻게 해서 잘못되고 뭐 게임이 잘못되고 그 왜 잘못됐고 왜 이런 상황이 왔고 아이들이 얼마나 놀거리가 없으면 이걸 해야 되고 지금 체육 시간 쉬는 시간도 밖에 못 나가게 한대요. 학교에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줄을 그어놓는데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예,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노선을 그어놓는다는 거예요. 아, 그 길로만 다니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놀아야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어른들도 놀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그러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는 핸드폰이 있고 또 얼마나 재밌게 개발을 해요. 프로그램들이.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은 필터가 없기 때문에 그 가상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서 생겨나는 그래서 조목조목 천천히 파고들면 원인과 또 문제와 해결이 쫙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야단만 치는 거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답답해요. 저도 물론 우리 아이 키우면서 분명히 그랬을 텐데 그거예요.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제일 중요한 존재라는 거는 다 알잖아요.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러니까 걔네들 야단만 치지 말고 천천히 걔네들의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그 해결하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잘못했으면 기회를 또 주고 그런 천천히 느리게 여유 있게 믿어주는 게 굉장히 아주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어른들 우리 학부모님들 만날 때도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린 안 그랬냐고. 어머니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이해하면서 천천히 바꿔보자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하면 충분히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으니까 문제점을 알면 해결점도 찾을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어른들이 가끔 아이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더 베프의 꿈 무엇인가요? 글쎄요. 지금 뭐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저희 자체가 목표가 굉장히 물리적으로 뭐 공간적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막 잘 되기를 바라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런 저희 같은 문화단체에 종사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다른 회사에 다니는 것만큼 보상을 좀 받은 그런 좀 재정적으로 단단한 네. 단체가 기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은 지금 해온 것처럼 열심히 천천히 예, 잘 하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사회적 기업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문화예술 단체들이 특히 극단들이
저희한테 이제 많이 문의를 와요. 사회적 기업이 되면 좋으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단체들한테 좋은 어떤 롤 모델이 되고 싶고요. 네. 예, 문화예술 단체로도 종사하면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오늘 1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기가 언젠간 났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날 거라 믿는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